저희 집은 아버지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저희를 키우셨고 이제 저희도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희를 거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저는 뭔가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동생과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아니면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나 재혼하려 한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입을 벌린 채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재혼이라니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씀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아버지?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동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65이세요. 이 나이에 재혼을 하신다고요?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벌써라니? 너희 어머니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외롭지 않다면 그게 거짓말이지. 나도 이제 새로운 동반자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삭혀온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혼자였을지를요. 저희는 각자 바쁜 일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다른 거리였습니다. 혹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동안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 재산을 모으셨거든요. 집도 있고 상가 건물도 몇 개 있고 저희 남매가 물려받을 것들이 적지 않았어요. 동생도 비슷한 생각인지 얼굴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만났다. 정숙이라는 분인데 나보다 5살 어리시고 혼자 사신다. 복지관에서요? 그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더욱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동생과 다시 눈빛을 교환했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저희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 말씀을 들으니 뭔가 서운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인생을 방해했다는 뜻인가요? 저희는 그저 아버지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버지는 저희 때문에 참고 계셨던 건가요? 언제부터 그 분과 만나셨어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됐나? 처음엔 그냥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대화하게 되고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꼈지. 6개월이요? 벌써 그렇게 오래됐는데 저희에게는 오늘에야 말씀하시는 거네요. 뭔가 배신감 같은 것도 들었어요.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만 결정하시다니요. 그날 밤 저와 동생은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혹시 재산 때문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외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재혼을 하신다니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려 하셨지만 저와 동생은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가 외출하신 후 저와 동생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동생은 처음부터 강경했어요. 누가 봐도 그 여자, 아버지 재산 때문에 다가온 거야. 동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정말 아버지를 좋아하는 건지도.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관심 보인 여자가 몇 명인데 왜 하필 지금이야? 그것도 복지관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동생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분명 매력적인 분이세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시고 인품도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혼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맞아. 우리 집안 재산 다 빼앗기면 어쩔 거야? 우리가 평생 지켜온 건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말하고 나니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행복보다 재산을 먼저 걱정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저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그 여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재산의 절반은 그 여자 몫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그 여자가 아버지보다 어리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오랫동안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될 거고.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아버지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할 것인가였어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어제 저희의 반응을 보시고는 더욱 완고해지신 것 같았어요. 일단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어. 혹시 전과라도 있으면? 동생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며칠 동안 그 정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 아는 사람을 통해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기도 했죠. 알아본 결과 그 여자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자녀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그리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정보를 얻고 나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봐, 내 말이 맞잖아. 혼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야. 동생이 승리의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그 여자가 재산 때문에 아버지께 접근한 거라면 아버지는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귀가하셨을 때 저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봤습니다. 아버지, 그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대할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숙 씨가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서 판단해봐라.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그 여자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아버지를 좋아하는 건지. 좋아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 정숙 씨도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 약속이 잡혔습니다. 저희는 그 만남을 통해 그 여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낼 계획이었어요. 만약 정말 재산이 목적이라면 분명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교활해서 저희 앞에서는 완벽하게 연기를 한다면?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과 저희 가족의 미래. 과연 이 둘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시내의 한 레스토랑을 예약하셨다고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일부러 일찍 도착해서 그 여자의 첫인상부터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아버지와 함께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평범하셨습니다. 화려하거나 젊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수수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나이는 아버지보다 조금 어려 보이긴 했지만 확연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정숙 씨다. 아버지가 소개해 주셨을 때 그 여자분은 깊게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숙입니다. 아버님께서 자녀분들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도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뭔가 계산된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방심할 수 없었어요. 첫인상에 속을 수도 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은근히 그 여자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주머니는 평소에 뭘 하며 지내세요? 동생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좀 공격적인 느낌이었는데 그 여자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집에서 간단한 부업을 하고 있어요.
옷 수선이나 그런 일들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서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와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는데 아주머니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그냥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분 정도였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참 편안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거든요. 남편 잃고 7년째인데 그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진짜 감정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너희 오해하지 마라. 그녀는 재산 같은 거엔 관심 없어.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저희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아주머니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함께 웃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돈이나 재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주머니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재산에 관심이 없다면 왜 굳이 재혼까지 하려는 걸까요? 그럼 꼭 결혼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안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와 정숙 씨가 서로 바라보는 것을 봤습니다. 정숙 씨는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뭔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라니.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거든요. 남편 잃고 나서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연기라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주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틈에 아버지가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떠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계산적이거나 탐욕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소박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아버지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와 동생은 조용했어요. 둘 다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동생이 먼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생각보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던데. 그래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좀 더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 여자를 좋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불신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저희 집에서 본격적인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동생이 둘러앉은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아주머니를 만난 후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재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주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로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셨을 텐데도 실제로 들으니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동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집 부리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요. 재혼을 강행하시면 저희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을 겁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인연을 끊는다니. 그런 극단적인 말까지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인연을 끊겠다니? 자식이 부모에게 할 소리가 그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처받으신 게 여실히 드러났죠.
저는 동생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오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미리 부르신 모양이었죠. 아주머니는 저희의 심각한 분위기를 한 번에 눈치채셨어요. 제가 잘못 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잘 오셨습니다. 마침 얘기할 것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거실로 안내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저희와 마주 앉으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제가 있으면 자식들만 더 미워할 겁니다. 정숙 씨가 아버지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저희에게도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어.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말. 그동안 아버지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셨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운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뜻이야. 너희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아버지는 정말 저희만을 위해 사셨던 것 같아요. 재혼 생각도 안 하시고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특히 재산 문제는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시고 그냥 함께 사시면 안 되나요? 동생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법적인 상속 문제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정숙 씨에게 예의가 아니야. 정식으로 결혼해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 아주머니는 저희의 대화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부담스러우셨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과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아주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격하게 반응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내 자식들이 이해심이 부족한 거지.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보다 정숙 씨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서운함과 동시에 아주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들었어요. 결국 그날 회의는 평행선만 그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고 저희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아주머니만 가운데서 괴로워하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희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아버지의 행복을 가로막을 권리가 저희에게 있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숙 씨와의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혼인신고 날짜까지 정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생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동생이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법적 대응이라니? 뭔 소리야? 설마.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아버지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동생의 말에 저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툰다는 것. 상상도 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동생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결과를 알려줬어요. 법적으로도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우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그 여자와 혼인신고만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변호사가 설명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아주머니도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재산의 절반은 자동으로 아주머니에게 가게 되는 거죠. 재혼 못하게 막아야 해. 동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말려보려 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자는 거야? 우리 재산 다 빼앗기고? 동생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죠. 얘들아, 들었다. 너희가 변호사까지 만났다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누가 알려드렸을까요? 아버지. 이토록 내가 너희한테 재산으로만 보였던 거냐? 나는 너희 아버지 아닌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를. 아버지는 저희를 믿고 재혼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까지 알아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저희도 됐다. 이제 알겠어. 너희에게 나는 그냥 재산 관리인일 뿐이구나. 아버지가 돌아서려 할 때 저는 급하게 말렸어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행복보다 너희 상속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면 뭐야?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의 행복보다는 저희의 미래가 더 걱정되었던 게 맞으니까요. 그날 아버지는 저희와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 드시고 저희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으셨죠. 며칠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버지와 저희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파인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고집했어요. 이제 와서 감정에 호소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고 우리도 우리 방식으로 대응해야 해.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찢어져도 되는 건지, 정말 재산이 가족보다 중요한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주머니와 함께 저녁을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거실로 나갔어요.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일어서려 하셨어요. 앉아 계세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정말 아버지 재산은 관심 없으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는데 아주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관심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님과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외로움이에요.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결국 혼자인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각자 바쁜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혼자 계셨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지.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갈등이 한창 심해졌을 때 뜻밖의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생의 아내, 제 올케였어요. 평소에는 시댁 일에 그리 깊게 관여하지 않던 분인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았어요. 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올케가 저를 따로 불렀을 때 저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일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버님 재혼 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올케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어요. 올케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올케도 알잖아.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님이 행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는다는 게. 올케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올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요, 아버님이 재혼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동생이 올케를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죠. 저희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 외로워질 텐데 그때 누군가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올케의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봤어요. 그동안 가족 중에서 올케가 처음으로 아버지 편을 들어준 거였거든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동생이 화를 내며 올케를 제지하려 했지만 올케는 멈추지 않았어요. 돈만 바라보는 게 더 부끄럽지 않아? 아버님은 아버님 인생을 사셔야지. 그 말이 저희 모두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어요. 돈만 바라본다는 표현.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언제 돈만 가지고 그랬어. 동생이 반박하려 했지만 올케는 단호했어요. 그럼 뭐야? 아버님 행복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아니면 상속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상속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데 아주머니를 만나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올케는 언제 아주머니를 만났을까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개별적으로 만났나 봅니다. 그분이 정말 나쁜 의도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포기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저희의 반대에 부딪히자 오히려 아버지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재산이 목적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셨을 텐데. 그리고 아버님 나이가 몇이신데 언제까지 혼자 사시라고 그래요? 올케의 말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65이세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 15년, 20년 더 사실 수도 있어요.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시라고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버지는 올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이해해줘서.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아버님,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올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희가 정말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저희 편의대로 재단하려는 건 아닐까? 동생도 올케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생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한마디가 저희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외로움, 아주머니의 진심, 그리고 저희의 이기심까지. 정말 변화의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저희 집안은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우리 한번 더 이야기해봐. 그날 저녁 저희는 아버지와 정식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자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거실로 모시고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먼저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쌓인 미안함과 반성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동생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만 부린 것 같아요. 동생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어요. 아버지 행복보다 우리 목만 먼저 생각했네. 저희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너희가 걱정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끊고 말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만 생각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조용히 저희 말을 들어주셨어요. 아주머니도 생각보다 좋은 분 같아요. 저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봤던 것 같고요. 동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동안 가장 반대했던 게 동생이었거든요. 나는 너희가 내 행복을 축복해 주길 바랄 뿐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축복. 맞아요. 저희가 했어야 할 일은 축복이었는데 오히려 방해만 했었죠.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주머니가 오신 모양이었어요. 아버지가 미리 부르신 것 같았죠. 아주머니는 저희의 진지한 분위기를 보고 들어와도 되는지 망설이셨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앉으시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아주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되시겠죠. 아니에요. 저희가 아주머니를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으니까요. 동생도 말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너무 의심만 했네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약속드립니다. 절대 재산 때문에 아버님께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주머니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혼인신고는 안 해도 되어요. 그냥 함께 살기만 해도. 하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당당하게 결혼하는 거야.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결혼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아주머니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저희를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아버지, 결혼하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찬성해요. 그 순간 거실에는 따뜻한 감정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아버지는 저희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얘들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아주머니도 저희에게 깊게 인사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좋은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저희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갈등은 해소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반대와 걱정들이 무색해질 만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큰 잔치보다는 가족끼리만 모여서 의미 있게 하자고 하셨거든요. 화려한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마음만 전하면 돼.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고 저희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준비 과정에서 어머니의 진심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저희를 배려하셨거든요. 혹시 제가 이사 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을 때 저희는 당연히 함께 살자고 했어요. 당연히 함께 사셔야죠. 이제 가족인데. 제 말에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결혼식 당일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환한 미소였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맙다, 얘들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동생도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다행이야. 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셔. 맞아요. 아버지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사 온 후에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우시고 저희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아버지와 건이 오늘 늦는다고 전화 왔어. 저녁은 어떻게 할까? 아버지와 저희 남매를 챙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진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욕심쟁이로 보일까봐.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털어놓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동생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동생이 지금은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동생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올케도 정말 좋아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님도 행복해 보이시고 어머님도 좋으신 분이고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로 재산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몫은 사양하고 모든 것을 저희에게 물려주라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저희 집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고 어머니도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돈이 뭐라고 그동안 그렇게 부끄럽게 행동했던 걸까요?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 저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